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국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지금 개발하고 대비 임박을 했는데, 야, 이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중국이 짝퉁 B2,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죠. 짝퉁 B2 스텔스 폭격기 H-20 대비가 임박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바로 이웃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중국의 H-20,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홍-20이라는 이 스텔스 폭격기, B2의 짝퉁이라고 하는데 B2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이것은 또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두 개 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중국이 H-20은 게임 체인저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라 군사망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첫 비행이 임박한 인민해방군의 차세대 전략폭격기 H-20은 우수한 스텔스 설계와 전파 흡수 도료 기술에 힘입어 미국의 B2와 동일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의 조기 경보망을 뚫을 수 있다. H-20 폭격기는 공중급유 없이 5,000km 이상의 작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에는 40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7,000에서 8,000km 이상의 작전 방향을 보유한다. H-20은 기존의 H-6K보다 3, 4배 이상의 폭탄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투발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제2도련선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중급유 없이 5,000km 이상의 작전 방향을 가지고 있다. 5,000km.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알래스카는 손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0톤이나 되는 막강한 무장을 하고 공중급유를 받으면 7,000에서 8,000km 이상 하와이까지도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북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륙간 전략 폭격기다 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굉장한 항속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로는 지금 40톤이라고 하면, 야, 이게 B2 같은 경우 26, 7톤 정도를 탑재를 하거든요. B2보다 훨씬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할 수 있으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서해 바다만 건너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텔스 폭격기를 중국이 장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가 되고, 이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고 여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은 갖춰야 됩니다. 중국이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이 준비를,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군사 전략의 기본이죠.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은 여기에 40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미 국방부의 분석으로는 1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H-6K 폭격기가 10에서 12톤 정도 탑재를 하니까 그냥 지금 있는 H-6 폭격기하고 비슷한 탑재량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스텔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공기 흡입구, 이 헤드 형상, 모든 것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B2A를 뺏긴 짝퉁 폭격기 H-2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의 시안 항공사에서 만들었고 H-20, 그리고 이걸 중국말로는 홍-20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H-6 계열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부터 시안항공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미국의 B2A를 강하게 참고했으며 중국 최초의 대륙간 횡단 능력을 보유한 스텔스 폭격기를 목표로 오는 2025년 이전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2025년 이전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20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대로 된 성능이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2025년 이전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2025년 사실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오기 전에 이 스텔스 폭격기가 정말 생긴 거로 봐서는 B2 정도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스텔스 폭격기에 여러 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핵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우리 서해 쪽으로 와서 타격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중국의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력을 2025년 이전까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 H-20 띄우기에 나선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10월 1일 국경절에 대규모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그 열병식 전에 중국의 CCTV가 군사 전문가를 불러놓고 막 이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할 항공기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20 시리즈라고 한 것은 이제 각 분야에서 최신형이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20 시리즈의 항공기를 쫙 설명하고, 밑에는 이제 J, 섬이라고 하죠. J20, J11, J10 이런 전투기를 설명하면서 위에 20 시리즈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는 J20, 여기 이제 글자에 가렸는데 섬 20입니다. 그리고 H20, 바로 지금 이 스텔스 폭격기죠. 홍 20. 그리고 Y20, 여기 이제 수송기니까 운. 그리고 여기는 직승기, 젯 20이죠. 그래서 헬리콥터는 직승기니까 공산권에서 이거 직승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자를 붙여서 젯 20 이렇게 지금 20 시리즈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H20, 홍 20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막 띄우기에 나섰는데, 그런데 그럼 과연 이번 열병식 때 나왔을까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산된 국경절 열병식에서의 대비입니다. 자, 이게 CG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J20 스텔스 전투기를 뒤에다가 배치하고, 앞에 이 홍 20, H20이 선도 비행을 하고, 뒤에 이제 J20 전투기들이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국경절 열병식에 H20 폭격기 대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전에 배치된 무기 체계만 참가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H-20 대신 KJ-2000 조기 경보기가 비행에 참가했으며 H-20 폭격기의 공개는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라고 10월 1일 날 중국군 관계자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H-20은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 배치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 때는 뺐다. 그래서 이 선도 비행을 이 H-20이 아니고 KJ-2000 대형 조기 경보 통제기를 선도 비행을 시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거의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자, 이러면 올 연말에 공개되는 H-20.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공개될 수 있어요. H-20의 구체적인 형상은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은 이제 밑에서 보는 형상이고요. 이건 위에서 보는 형상입니다. 밑에서 보면 이것은 뭐 지금 내부 무장창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형 미사일도 탑재를 하려고 아주 덩치가 큰 내부 무장창, 그리고 덩치가 좀 작은 내부 무장창, 이런 식으로 무장창을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위에서 보면 공기 흡입구가 있고 엔진이,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엔진이 4개가 붙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2 폭격기와 이 H-20, 홍 20의 차이는 뭐냐면은, B2는 이 주둥이가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는 주둥이가 좀 뾰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B2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B2의 별명을 가오리라고 합니다. 가오리가 그냥 주둥이가 삼각형으로 해서 날개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20, 중국말로 홍 20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홍어처럼 안 생겼어요. 우리 홍어가 보면은 그 서해안에서 잡히는 홍어가 주둥이가 가오리에 비해서 이렇게 좀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뭐 중국도 우리 서해를 같이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아무튼 미국의 가오리 형상의 미국하고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홍어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하여튼 이 주둥이를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상이에요. 조금 미국하고 약간 다르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 날개 끝단도 그 B2는 그냥 바로 뻗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예객기 같은 거 보면 날개 끝단이 살짝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날개 끝단도 살짝 들어 놓았습니다. 날개 끝단을 살짝 들었다는 것은 스텔스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런 디자인을 해놨네요.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 배치 준비에 비상이 걸린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느긋하죠. 자, 일본은 지금 이렇게 중국이 J-20 그리고 이 H-20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 배치하니까 일본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합니다. 바로 E-2D 조기 경보기죠. 이 E-2D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으면서도 스텔스 탐지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효과적인 조기 경보기죠. 그리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전력화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전력화 임박한 것이고 또 스텔스 조기 경보기 도입했으니까 일본은 이미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E2D 똑같이 일본하고 도입을 했죠. 물론 일본보다 훨씬 먼저 도입했지만. 그리고 신형 이지스 레이더 AMDR이죠. 스파이6 이 AMDR을 도입을 하면서 이 AMDR이 스텔스 탐지 능력 F-35 정도의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되는 항공기를 33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AMDR 이지스 함을 지금 미국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미국은 이 스텔스기 탐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대만도 중국하고 당연히 지금 아주 적대적이니까 대만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대스텔스 이동식 패시브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치 중에 있습니다. 또 항공기 탑재용 적외선 탐지 장비. 그러니까 이게 뭐 전파로는 레이더파를 흡수해버리고 뭐 튕겨버리고 하니까 비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적외선 탐지 장비. 왜냐? 그게 엔진 배기열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적외선 탐지 장비를 강화시켜서 순찰을 돌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LIG 넥스원에서 얼마 전에 레이더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 평가를 해서 성능 부족으로 이렇게 리젝트가 돼 버렸어요. 그 이외에는 지금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저희 정보 능력으로는 지금은 한국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공군이 지금 조기 경보기 차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탄도탄 추적도 못하고 또 협동 교전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스텔스도 탐지 못하는 그 E737을 그대로 고집하냐. 그러지 말고 일본처럼 우리도 E2D 사면 협동 교전 능력도 되고 탄도탄도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텔스도 탐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신인균의 국방TV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이 AMDR 즉 스파이6를 우리에게 바로 우리 거 하고 우리 스파이1D하고 바꾸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도대체 북한만 바라보는 군사력 건설? 아니 군사력이라는 게 한 번 하면은 이 전투기든 폭격기든 조기 경보기든 군함이든 다 30년에서 40년을 쓰는데 바로 지금 북한만 바라보는 이런 군사력 건설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습니까? 멀리 좀 바라보고 북한도 상대할 수 있으면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능히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동시대응적인 그런 무기체계로 가야지 어떻게 북한만 바라보는 또 북한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죠. 북한의 최대 위협이 뭡니까?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도미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군을 비난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그냥 도입 사업하기 편한 거 이거는 연속 사업이니까 특별히 국회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를 설득할 필요도 없는 연속 사업 형식으로 가는 것을 즐겨 합니다. 신규 사업은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연속 사업은 기재부들이 그냥 해줘요. 잘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쉽고 국회 통과하기 쉽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짧고 해서 사업 도입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따라서 좀 예산 획득이 어려워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전쟁 나겠냐 우리 군에서 그냥 사용하기 편한 거 뭐 또 그래서 또 일자리도 좀 더 창출하고 우리 장교들도 더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보직도 좀 만들고 그런 거로 가자 이런 거가 아니겠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죠. 자, 중국의 스텔스기를 막을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를 거절한 한국 해군이죠.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형 이지스함 개량을 위한 기존형 스파이1D 레이더 소요가 발생한 미국이 지난 2015년에 스파이1D 우리 레이더를 공동 구매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자기네들이 지금 구매해 놓은 AMDR 스파이6 레이더와의 물량 교환을 제안했으나 양국이 거부했다. 일본은 자국산 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 FPS-3 레이더 사용을 위해서 AMDR 레이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레이더를 바꾸면 이지스함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 문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AMDR 교환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의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또 우리 국방력 강화를 주창하는 그런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포위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무방비죠. 자,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H-20 이 PNG 파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국의 B2를 H-20으로 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 이거 B2인데 무슨 H-20이라고 하냐라고 애단치지 마시고 그냥 H-20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B2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57 그리고 일본의 F-35 이렇게 포위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입 사업하기 편하도록 조기 경보기, 스텔스기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도 하지 말자. 그거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연속 사업으로 하면은 기재부 설득할 필요도 없고 뭐 편하지 않느냐. 그거 하자 그냥 공군. 해군은 아니 지금 우리 이지스함 지금 설계해 놓고 있는데 미국이 스텔스기 탐지하고 탄도탄 훨씬 더 요격 잘하고 탐지 잘하고 하는 그거 가져가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설계 지금 다시 수정해야 돼. 그러면 사업기간 더 길어지고 입장 곤란해. 그냥 하지 말자. 이게 해군. 이게 도대체 이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안 내게 됐습니까? 저를 그동안 좋아해 주셨던 우리 많은 군인분들이 계세요. 아마 저보고 그러실 겁니다. 신인군이 유튜브 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 이상해졌다. 왜 우리를 저렇게 욕하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군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하는 이 사업 행태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바꾸자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절차와 시기가 좀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 구매로 가자.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군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여러분들 조직 운영하기 편한 무기체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위협이 뭐냐? 탄도미사일, 스텔스 이런 것들을 요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리고 주변국이 이런 무기를 2025년까지 하면 우리는 그 동시대에 그 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무기체계를 딱딱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2024년에 이지스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제안대로 AMDR 했으면 2025년에 이 홍22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2024년에 AMDR 장착 이지스함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AMDR 오기 때문에 설계가 약간 변경이 돼서 우리는 2025년, 2026년에 그 AMDR 이지스함이 취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위협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업 하시려고요? 또 핑계대고 스텔스기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레이더 사주세요. 또 전투기 사주고 또 군함 사주세요. 또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돈 너나 나나 다 아깝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경기에 피땀 흘려서 정말 우리 집에서 쓸 돈도 없으면서도 세금 냅니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아껴 씁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는 무기체계 획득으로 나갑시다. 군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